더 이상 고퀄리티의 영상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영상은 오픈AI가 발표한 소라 모델의 영상들입니다. 지난 2월 오픈AI는 소라 모델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AI가 영상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영상 제작 AI와 다르게 길이도 1분가량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제작된 AI는 다량의 데이터를 흡수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스가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테크 언박싱에서는 소라가 학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 업체들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라는 프롬프트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AI입니다. 이 모델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동감 넘치는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라는 하나의 동영상 내에서 캐릭터와 시각적 스타일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여러 장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소라는 정적 노이즈, 스태틱 노이즈처럼 보이는 동영상으로 시작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노이즈를 제거하여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디퓨전 모델로 동영상을 생성합니다. 소라는 전체 동영상을 한 번에 생성하거나 생성된 동영상을 확장하여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델에 한 번에 여러 프레임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피사체가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져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GPT 모델과 마찬가지로 소라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생성 AI의 가장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 중 하나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개발하여 발표한 모델로서 그동안 생성 AI가 접근하지 못했던 시퀀스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롬프트 기반의 디퓨전 생성 모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업들도 생성 AI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은 최근에 Vertex AI를 발표하였고 젠2라고 하는 모델이나 메타의 MU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영상 생성 AI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픈AI 소라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영상 생성 AI에서 독주를 할 것만 같았던 소라에게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나날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오픈AI는 결국 데이터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오픈AI 소라 견제, 학습에 유튜브 사용하려면 허락받아야 한다는 헤드라인의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키워드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인데 구글이 오픈AI의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모델 소라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구글이 오픈AI에게 딴지를 거는 것은 약간 보복성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구글이 뭔가 개발을 해서 발표하려고 하면 항상 오픈AI가 좀 초를 치는 경향이 있었다 보니까요. 자, 물론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이렇게 딴지를 걸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허가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것을 이용하더라도 뭔가 허가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약관 위배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범법행위 혹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글은 자기가 소유한 데이터를 누군가가 멋대로 도용했거나 멋대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약간 애매한 표현을 합니다. 모한 CEO는 소라의 학습 과정에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을 활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활용했다면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의심은 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증거를 이렇게 제출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구글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에 대한 보호,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서비스 약관이 준수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 기대를 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픈 AI가 소라 훈련에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지는 논쟁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저 설왕설래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영상물에 대한 데이터는 결국 어디서 왔을까라고 추측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영상 콘텐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유튜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가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릴스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비미오 같은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아카이빙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죠. 반드시 유튜브만은 아닐 텐데 구글이 조금 예민하게 나온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영상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다면 단연 유튜브를 떠올리게 될 테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사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무라티 오픈 AI CTO는 소라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 제작 동영상을 학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나중에 제휴한 이미지로만 학습했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CTO가 처음에 확실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나중에 말을 바꾼 것은 아무래도 트집 잡기 좋은 멘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아무튼 유튜브 컨텐츠는 멀티모달 학습에는 가장 중요한 소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수많은 영상 데이터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구글이 오픈 AI와 다른 회사들에게 경고를 날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멀티모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먼저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양식, 양상이라는 뜻인데, 보통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AI가 등장하기 전에 웹 개발자나 UI 디자이너가 사용자에게 보이거나 입력하는 방식을 하나로 단순화하면 유니모달리티, 마우스와 키보드, 화면과 음성 등 여러 채널을 이용하면 멀티모달리티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멀티모달은 시각, 청각을 비롯한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의 모달리티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학습하고 사고하는 AI를 멀티모달 AI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식과 동일하게 학습하는 AI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뉴스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또 불거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오픈 AI만 이렇게 소송에 시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오픈 AI는 10건에 달하는 저작권 소송이 얽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고, 가장 큰 소송이 뉴욕타임즈와의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또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전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전까지 불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너무 솔직해서 또 탈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을 숨기는 것은 더 좋지 않지만 저렇게 또 밝히고 나서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소라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제작 AI의 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소라가 이 데이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쟁자들을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이 나오게 된다면 소비자한테 또 외면될 수 있는 게 현재의 AI 시장이기도 하고요.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전 버전의 기술들은 이미 사장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테크 언박싱 소라를 통해서 살펴본 데이터 저작권 문제와 AI 개발 기업들의 현 주소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라가 구현되는 게 쉽게 구현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해야 될 기술들이 좀 많지만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테크 언박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